네, 안녕하십니까. 저 요번에, 네, 감사합니다. 네, 요번에 2019 학년도 이제 충남 합격한 박형빈이라고 합니다. 2차 할 때보다 약간 더 떨리네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앞서 선생님들이 잘 말씀해 주셔서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점에 대해서 중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 좀 써도 되겠죠? 네. 까먹을까봐. 단어. 네, 죄송합니다. 어, 처음에 일단 저는 되게 오래 공부를 했어요. 솔직히 제가 4년을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사수 만에 됐어요. 그래서 되게 음, 왜 그랬는지 지금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 되게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 다니면서 초수 때는 아예 아무런 진짜 개념도 없고 그냥 남들이 공부를 하니까 따라하는. 그래서 게다가 저는 이제 노량진에서 있지도 않았고 그때 저는 이제 학교가 충북에 있어서 충북에서 학교를 재학하면서 이제 주변에 4학년 되니까 애들이 이제 막 강의를 끊고 듣고 그래서 저도 그냥 따라 했어요. 남들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서 당연히 떨어졌죠. 떨어지고 나니까 좀 그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제 공부를 좀 해야겠다. 근데 제가 재수를 할 때는 그 다음 해에는 좀 제 자신에 대해서 좀 약간 과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영어 교육과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영어 교육과 분들은 약간 나름의 프라이드가 있어요. 본인한테 나는 그래도 공부 좀 했고 그래서 그래 나 잘할 수 있어. 그래서 그냥 뭐 스터디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내가 할 거야. 커리더로 따라서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결국에는 또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제 그 다음 해에 삼수에 이제 하면서 그 전에 이제 재수를 딱 봤는데 시험을 쳤는데 그 점수 차가 컷하고 제가 17점 차이가 났어요. 네,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이거 해서 되는 거냐고, 네가.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할 말이 없었어요, 진짜. 내가 봐도 이거는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그때 교육 행정도 막 찾아보고 했었는데 9급 결국에 다시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내가 페인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혼자 한 것 같은 거예요. 스터디 없이.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저는 제 자신을 과신했는데 그만큼 제가 열심히 혼자 있으니까 열심히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터디 여기에도 썼는데 스터디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통 본인이 잘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뭔가 잡아줄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삼수 때부터 이제 스터디를 하면서 뭐 기출도 다시 하고 그 다음에 전공도 뭐 모르는 거 서로 물어보는 스터디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다도 썼지만 삼수 때 중점적으로 했던 거는 리라이팅. 이제 리라이팅 하는 거를 스터디를 또 짜서 했었고 그래서 삼수 때부터 스터디를 시작했는데 하면서 느낀 거는 일단 그렇게 사람들하고 모여서 하게 되면 책임감이 생겨요. 그리고 내가 안 해가면 되게 부끄럽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본인이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다른 전에 선생님들도 보면은 뭐 본인은 스터디 안 하셨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열심히 할 용기가 없었어요. 재수 이후에. 그래서 만약에 본인을 객관적으로 보시고 그럴 용기가 안 생긴다. 나는 뭔가 필요하다 하면은 그걸 스터디를 구해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스터디를 할 때 중요한 점은 한 기간 안에 여러 개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임용이 1, 2, 3, 4, 5, 6, 7, 8, 9, 10, 11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1, 2월에는 뭐 기본 이론 그런 식으로 다 아시죠? 이제 그 한 텀에는 거기에 대한 스터디만 이제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때는 막 상반기에는 놀다가 갑자기 5, 6월 때 돼서 기출할 때 갑자기 뭐 기본 이론 스터디도 하고 뭐 기출도 하고 뭐 리라이팅도 하고 일형 서머리도 하고 이렇게 되면 그거는 이미 좀 뭐라 해야 되지? 늦었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만약 전공을 수업을 들으실 때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전공 서로 모르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답을 찾아가는 스터디를 하시는 거고 그때는. 그리고 3, 4월 달에도 심화 이론이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어져서 하고 그 다음에 5, 6월 달에는 이제 기출을 보통 하시잖아요. 그러면 기출 스터디를 그때 하고 그렇게 한 텀에 하나씩 여러 개를 겹치게 하게 되면 본인의 페이스를 잃어버려요. 그 스터디에 치이기 때문에 전혀 자기께 안 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얘기로 돌아가서 그렇게 리라이팅을 하고 좀 삼수 때 열심히 공부를 하니까 시험을 쳤는데 물론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4점 차로 떨어졌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남들이 보면은 뭐 아깝지도 않은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기뻤어요. 왜냐하면 저는 17점 차이가 났었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만 해보자 진짜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다시 마음가짐을 부여잡고 하려고 했는데 또 약간 뭐라 해야 될까, 1월 그때 발표가 1월 2일인가 났는데 1월 3일부터 독서실은 저 진짜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나름의 휴식을 좀 가지고 근데 휴식을 가지는 와중에도 스터디는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저를 이제 예를 들어서 일형 스터디라든지 그런 거를 해서 그래도 공부하는 테두리 안에는 계속 저를 가두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제 해서 됐는데 이제 제가 여기 써놓은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첫 번째를 단어를 해놨는데 이제 일반 영어하고 문학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 알 수 있을까가 굉장히 고민이에요. 근데 저는 그러면 이거부터 말씀드리고 싶어요. 단어 너 다 알고 있냐고. 그러니까 최소한 기출 시중에 보면은 책이 있는 걸로 알아요. 기출 단어를 딱 펼쳐봤을 때 본인이 저는 그 안에 있는 단어를 다 안다면 그러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단어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일형 지문을 읽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 그래서 보통 단어는 좀 소홀히 하기 쉽거든요. 저도 그랬고.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기출 단어 책을 사서 거기 안에 있는 걸 다 알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또 단어를 외울 때 단어랑 뜻 이렇게만 외우면은 기억이 안 나요, 나중에. 예문도 같이 함께 외우면은 훨씬 더 기억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그만 카드 알죠? 그 문구점에서 파는 거. 거기에 단어랑 뜻 그리고 예문 적어서 그거를 항상 봤던 것 같아요. 굉장히 문제를 풀면서 굉장히 내가 봤던 단어인데 이런 적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초수 때 문제 중에 그 어드정트랑 컴플리먼트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에서 나온 단어가 컨텐더였어요. 컨텐더. 혹시 뭐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컨텐더? 그게 저는 그때 몰랐거든요. 그 단어 뜻을 알아야만 이 뒤에 있는 전치사 구가 그게 컴플리먼트인지 어드정트인지 그게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풀면서 내가 이 단어 뜻을 모르는 게 너무 원통하고 모르면서 답을 쓸 때 진짜 너무 처참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 단어를 기억하고 있는데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한테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그 단어를 잘 공부를 안 한 게. 그래서 네, 단어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전공은 저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게 도대체 어디까지 알아야 되냐. 그 영어학이나 영어 교육학 또 뭐가 있죠? 일형 문학. 근데 영어 교육학은 이제 저는 원서를 읽어서 딱히 크게 도움이 됐다는 느낌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뭐 시연쌤 교재 나와 있는 내용 정도만 다 하셔도 저는 영어 교육학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반면에 영어학은 좀 이야기가 다른 게
그 교재 이외의 내용이 이제 시험에 나올 확률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 그럼 주로 원서에서 나와요. 그래서 뭐 신텍스, 그다음에 의문론, 또 그다음에 뭐 문법, 그런 게 가장 중요한 원서 하나씩은 아까 시원쌤이 얘기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신텍스는 뭐 트랜스포메이셔널 그래머 그거 TG, 그 다음에 의문론은 AEP 그 어플라이드 잉글리시 포놀로지, 그 다음에 문법은 티처스 그래머. 그렇게 뭐 여러 개 발췌독해서 보느니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게 나아요. 하나씩만. 그래서 요번에 올해 문제에 나온 게 신텍스에서 그 익스트라 포지션이 나왔을 거예요, 아마. 제 기억에. 그런데 저는 그거를 되게 쉽게 풀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스터디를 통해서 원서를 처음부터 TG를 처음부터 끝까지 봤어요. 그리고 문제도 다 풀고 연습 문제도 다 풀고, 근데 그냥 그걸 한 번만 보면 소용이 없고 주기적으로 복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괜찮다, 이 부분은 나오겠다 싶은 것들을 제가 메모를 해놓고 계속 주기적으로 다시 봤어요. 그래서 모의고사가 진행되면서 이제 평가원에서 이제 뭐라 해야 되지? 그 모의고사에 나온 문제는 안 내거든요. 다 빼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서 다 지원하다 보니까 하나 남은 게 익스트라 포지션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 되게 놀랐거든요. 그래서 물론 다른 선생님들은 발췌독을 하셔서 뭐 응용해서 푸실 수 있어서 그게 제일 좋죠. 근데 저는 못 그랬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봐서 굉장히 수월하게 시간 세이브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그리고 또 기억나는 게 기입형으로 요번에 발음기호 애가 나왔는데 이게 정답이었을 거예요. 맞죠? 네. 근데 이게 뭐 설명이 지문에 나오고 이거에 해당되는 걸 써라 이렇게, 그럼 이걸 써야 되는 건데 저 이걸 틀렸거든요. 근데 그래서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어디 나왔냐? 그러니까 AEP 그 본문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번 끝까지 봤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그거는 복습을 안 했어요. TG는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봤을 텐데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 내용을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식의 중요함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서를 전체를 소화하는 것에 대해서. 네. 그리고 세 번째로 리라이팅은 제가 재수 때까지는 뭐 스터디를 아예 안 했었으니까 이게 답안지를 쓰는 것도 막 그냥 뭐 질서 없이 그냥 막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수 때 제가 교육청에 가서 답안지 열람을 할 수 있거든요. 자기가 시험을 봤으면 그 교육청에 가서 답안지 열람을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쓴 걸 다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니까 내가 왜 안 됐구나가 보이더라고요. 약간 일반 영어 문학 같은 경우에는 답안을 쓸 때 딱 진짜 핵심만 써야 돼요. 뭐 부연 설명 이런 거 필요 없고 핵심 먼저 쓰고 그다음에 왜 그런지 이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요약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토픽 센텐스 쓰고 그다음에 서포팅 디테일 딱 필요한 것만. 그리고 반면에 이제 영어학이나 영교는 좀 상대적으로 쓸 때 쉬워요. 왜냐하면 가이드라인을 주거든요. 문제에서 넌 이거 써라.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거 쓰면 돼요.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그렇게 일형 문학, 약간 모호한 것들, 개인의 생각에 따라서 약간 얼마든지 바리에이션이 많아지는. 그래서 그런 거를 잡으려면 좀 리라이팅을 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스터디를 통해서 리라이팅을 했었는데 이제 시원쌤 팀에서는 이제 모의고사에서 이제 내가 써서 내면 첨삭을 해주시고 게다가 이제 또 모범 상위 학습자의 그 답안을 이제 보여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참고해서 내가 다시 따라 써보고, 그리고 내가 어디 부분이 틀리고 문법적으로 틀리고 이 부분 어느 부분이 어색하고 그거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모의고사를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방을 해야 돼요. 잘하는 사람 걸 보고 모방을 해서 점점점 나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유용한 표현 같은 거는 그런 거, 뭐 respectively, 그 다음에 in that 이런 거 다 아실 거예요, 공부하신 분들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아까 들었을 때 뭐 생각을 하고 쓰시나요? 이렇게 뭐 질문이 나왔다고 들었는데, 그게 막 체득화돼서 나중에 익숙해지면 생각이고 뭐 그냥 써져요. 네. 그래서 리라이팅도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스터디는 아까 얘기를 했는데, 스터디. 네,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서 좀 믿음이 없으시면 스터디를 하되 이제 분기별로 한 개씩만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뭘 말씀드릴까요? 멘탈 관리요. 저는 생각났다. 아까 앞서 한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계획을 짜서 이렇게 그 계획을 다 하려고 노력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그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냥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되는 대로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초수 재수 때까지는. 근데 제가 2차 준비를 하면서 느낀 게, 2차는 정말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2주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서 쉴 새 없이 막 자기가 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죽을 것 같았는데 사람이 안 죽더라고요. 그때 느꼈어요. 내가 이렇게 1차를 했으면은 진작 붙었겠다. 내가 사수까지 안 하고. 그래서 뭔가 본인을 좀 한계까지 몰아가더라도 좀 참아야 된다? 근데 그거는 좀 깨닫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놀 때 좀 약간 잘 놀아야 되는데, 저는 그러니까 영어랑 항상 관련되게 좀 휴식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영화를 볼 때 이제 영어 자막을 틀어놓고 거기서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잠깐 정지해놓고 그걸 찾는다든지, 아니면 좋은 표현 있으면 뭐 그거를 또 정리해 놓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리고 또 제가 했던 거는 또 여기다 잠깐 이 www.랭8이라고 있어요. 랭/8.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이 사이트가 뭐냐면 서로 언어 교환을 하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한국어 네이티브고 나는 영어를 배우고 싶어요. 그럼 거기에 입력을 해요. 그 다음에 내가 그 영어를 어떤 글 아무거나 써요. 일기가 됐든 뭐든. 그래서 이거 나 맞는지 봐줘라고 신청을 하면 영어 네이티브 애들이 봐줘서 그걸 첨삭해줘요. 반면에 또 내가 그런 첨삭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애들 거를 내가 첨삭을 좀 해줘야 돼요. 그 언어를 교환을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한다든지, 아니면 또 어플 중에 또 뉴스 360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그 영자 신문을 기사를 쫙 다 모아줘요. 뉴욕타임즈 또 뭐 있지? 타임지?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있는데, 자기 관심 분야 인터레스트가 뭔지 찍으면 거기에 관해서 그 기사를 쫙 다 모아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본다든지, 또 거기에서 단어를 또 찾고 또 예문을 찾고, 그런 식으로 좀 뭔가 쉬시더라도 관련되게 쉰다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쉬는 게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틀은 안 돼요. 제가 그렇게 이틀 3일 놀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초수 재수 때. 그러니까 안 되고,
물론 선생님들 다 빨리 되고 싶으시잖아요. 저는 먼 길을 돌아왔지만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맞춰서 뭐 스케줄에 관해서는 앞서 선생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던 것 같으니까 네, 요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네, 질문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